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대담 진행을 맡은 이정윤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에 실시됩니다. 이 선거에 앞서 우리 선거구에 어떤 후보자가 있고 그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이 녹화날을 기준으로 예비 후보자로 지칭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이학재 예비 후보자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 출마해변부터 들어보겠는데요. 출마해변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주민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저도 요즘에 뒷골목을 가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고 있고 제조업 가동률이 50% 미만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작년도에 수출이 마이너스 10%였고 OECD에서 경제 성장률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 사회 정의는 어떻습니까? 조국 같은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고 물론 내려오긴 했지만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서초동에서 집회를 하는 정말 이 사회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선과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그 잘 나가던 서구, 경쟁력 1위 서구도 최근 들어서 고속도로 일반도로화나 또 시청 제2청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서구 발전이 중단 없이 잘 치러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출마해변 들어봤는데 현재 많은 공약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두 들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핵심 공약 2가지만 들어볼 텐데 첫 번째 공약 좀 어떤 공약 세우고 계신지 답변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공약은 교통 3종 세트입니다. 우리 서구에서 지금 GTX D 노선을 유치하겠습니다. GTX는 ABC 노선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수도권의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고 동서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갖고 영종과 우리 지역의 청라 또 루원시티를 거쳐서 서울의 강남까지 연결하는 GTX 노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에 박남춘 시장이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유치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능합니다. 인천시에서는 그것을 빨리 지금 인정을 해야 되고요. 저는 원종 홍대선을 우리 청라로 끌어들이는 그런 노선을 그런 공약을 합니다. 이것은 워낙에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예타를 통과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공사도 굉장히 쉽게 추진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노선의 명칭을 원종 홍대선의 서구 연장이 아니고 이것을 청라선이다 이렇게 붙이면서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가정동에서 출발해서 거기서 많은 혼잡이 일어나고 하는데 저는 이 고속도로를 지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남청라 IC에서 지중화를 추진해갖고 지금 서울에서 진행하는 신월까지 지하로 연결을 시키면 여의도까지 고속도로가 우리 서구에서 여의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세 가지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약으로 교통 확충 대책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두 번째 핵심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핵심 공약은 우리 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좀 명칭이 헛갈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가정동에서부터 남쪽으로 일반도로화 추진하는 것 이것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속도로 일반도로화는 당초에 제가 제안을 했고 안상수 시장 때 추진을 하다가 송영길 시장이 지중화는 돈도 많이 들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갖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시장이 바뀐 다음에 유정복 시장 때 중앙정부하고 같이 다시 추진을 했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이 도로 개선이 끝나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지금 박남춘 시장으로 바뀌면서 다시 본인들이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포기했던 그 방법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사업을 안 하겠다. 또 정치 논리로 전임자가 했던 방식대로는 안 하겠다. 이런 것인데 이 고속도로 일반도로화는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재산권에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논리를 떠나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요. 또 제가 처음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반드시 끝을 내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이 다음에 다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핵심 공약 두 가지 잘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좀 잘 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구에는 수도권 매립지뿐만 아니라 또 청라 소각장이 있어서 이 인천에서도 주요 현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수도권 매립지 종류와 이 대안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 서구에서 당초에 2016년까지 25년 동안 매립지를 수도권의 쓰레기를 다 매립을 했고요. 지금 10년이 연장돼 갖고 또 2025년까지 매립을 할 예정인데 이것을 종료시키려면 대체 매립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3개 시도에서 용역까지 해놓고 대체 매립지에 대한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발표하고 그것이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인천시의 자체 매립장이라도 발표를 해갖고 인천시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요. 우리 지역에 또 다른 이 쓰레기 문제는 청라 소각장의 문제입니다. 청라 소각장은 이 사용 연한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그만 사용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인천시에서는 이것을 영구화를 추진하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각장은 지금 2016년도에 소각 그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준비를 잘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때에 우리 지역에 지금 민주당 후보인 김규용 후보가 그 당시에 부시장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때 12년에서 한 14년 사이에 계획을 다 끝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요. 지금 또 자체 서구의 용역 이런 거 하면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연구를 막고 이 매립 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그러한 전제가 되는 그런 용역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네, 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은 저희가 시민들의 영상을 들어보고서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아이 셋을 둔 주부입니다. 가자동에 여지껏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문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모든 그런 문화생활을 전시회나 즐길 때 어떤 곳을 가려면 너무 접하는 곳이 어렵습니다. 거리에 문화 거리라든가 그런 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차량을 막고 아이들이 그래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정기적인 공연을 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구 주민께서 이게 다양한 문화 교육 시설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떤 계획 갖고 계실까요? 예, 지금 주민께서 옛날에 거리를 막고 문화활동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청장 때 낭낭축제를 했던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청소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도 이제 교육위원회로 옮겼고요. 지금 가자동 일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자동은 물놀이 시설도 최근에 만들었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주민께서 그러한 시설들을 자녀들에게 좀 잘 가르쳐 주시면 그러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제 가정동에도 문화의 집이 있고 가자동에도 문화의 집을 만들었고 가자동에는 가재울 꿈의 도서관도 최근에 국비를 확보해 갖고 추진했습니다. 오히려 좀 부족한 것이 가자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없는데 거기에도 앞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요. 또 가정동 일대에는 구립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동 일대에는 구립도서관도 만들고 지금 우리 주민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이 문화생활을 그냥 이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길거리 공연 같은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라 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 또는 수련관과 함께 버스킹 공연을 늘 할 수 있는 그러한 길거리를 조성해 갖고
우리 아이들이 꿈과 끼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공약상에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정말 큰 사안인데요. 예. 현재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예. 이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지금 인천시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계획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면 도로의 개선이 끝나는 그야말로 일반 도로화가 되는 건데요. 이제 와갖고 지금 착공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지하로 본인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던 그 방식대로 지하로 뚫은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목적이 소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말고 일반 도로 중에서 소음 때문에 지하로 뚫은 도로는 없어요. 서울의 강남대로나 테헤란로나 우리 인천의 모든 도로가 다 일반 도로는 그냥 일반 도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가 최소한으로 다니면 이 인천대로는 인천 발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여기가 이 일반 도로화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 주변에는 상업이라든지 업무라든지 문화시설을 집중시키는 도시계획을 하고 그 이면에 있는 주거단지에 종상향을 시켜갖고 중심성을 높이고 이 도로가 인천 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전임자가 했다고 해갖고 포기하고 늦추고 변경하고 이러다 보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지역 발전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단 없이 계속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철도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호선과 7호선, 이 청라 연장 사업 등 굉장히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는 있는데 또 반면에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해법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2호선은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2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건 안 되고 2호선에 연결을 시키는 그러한 청라선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7호선은 지금 예태가 다 통과가 돼갖고 우리 청라까지 2027년도까지 이 개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 2년 정도 어떻게 하면 더 앞당길까가 제가 해결해야 될 그런 숙제인데요. 또한 또 그 7호선 내에는 그 봉수대로 역을 하나 신설할 겁니다. 이 역은 이미 그 인천시에서 자체 평가를 했는데도 사업성이 다 있다고도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역간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역을 하나 넣으면 우리 가정동 일대와 청라 일동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좀 잘못 알고 이 역을 신설하면 전체가 늦어지지 않냐 하는데 이 전체 공사에다가 이 설계에 반영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7호선의 연장을 턴키 방식으로 그 추진을 하다가 입찰이 잘 안 되니까 이것을 기타 공사 방식으로 발주 방식을 변경시킵니다. 이러다 보면 설계 기간만 한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쉽게 턴키 방식을 포기하지 말고 턴키 방식을 재공모하는 것과 또 기타 공사 방식으로 했을 때에 공사가 늦어지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확실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또 주민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알리고 제대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루원시티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루원시티 복합청사 이전과 또 앵커시설 유치 사업, 이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안인데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예, 루원시티의 제2청사는 원한 대로 가야 되고요. 원한 플러스 알파로 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루원시티에는 저는 시청이 옮기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그것은 뭐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갖고 그 대신에 제2청사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가 내년도면 준공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시장이 바뀌니까 또 이것을 아직까지 착공조차 안 하고 있고 지금 인천시의 계획이 당초의 제2청사보다 한 70%가 줄어든 당초에는 1,000명이 근무하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한 680명 정도가 줄어든 그런 계획을 내놓고 있고, 거기에다가 무슨 대안이라고 내놓는 것이 무슨 콜센터 같은 지역 개발에 크게 효과가 없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대안들도 만약에 우리 루원시티에 필요하면 들여오자는 겁니다. 하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빼지 말고, 특히나 그것이 현재의 이 시장이나 또 전임 부시장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공간에 있던 것을 옮겨오는 거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정치적인 것이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의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인천시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심성 강화를 위해서는 부시장이 여기에 상주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부서가 한 3개국이 있거든요, 인천시에. 이 부서까지 같이 플러스 알파로 와갖고 부시장이 상주하는 명실상부한 제2청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앵커 시설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플러스 질문은 알파까지.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3연육교 건설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 최대 수건 사업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예. 좀 어떤 해법 갖고 계실까요? 예, 제3연육교는 사실은 이 손실보전금 때문에 여태까지 안 되다가 저희 사무실에서 국토부의 차관, 또 경제청장, 또 인천시 부시장 이런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보전 문제가 해결이 돼갖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예정대로 하면 2025년도면 우리가 제3연육교를 이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제3연육교는 청라에서 3천억, 그리고 영종에서 2천억을 개발비에서 포함을 시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만든 도로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라나 영종의 주민들은 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여러 가지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갖고 그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영종도에는 영종대교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도로의 명칭, 이 다리의 명칭도 이거는 이제 청라대교로 하는 것이 맞다. 청라에서 비용도 많이 됐고 또 영종대교가 있기 때문에, 영종대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청라대교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정말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한 주민들의 그러한 불편이나 또는 불이익을 해소하는 방법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구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는데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우리 주민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 마스크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 공장까지 가서 어떻게 하면은 빨리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을까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내린 이 결론은 공장을 24시간 돌려도 지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는 그나마 그래도 진정 국면에 있어서 전 세계에 있는 물량, 특히나 중국에 있는 물량들 정확히 파악해갖고 빨리 수입해서라도 마스크만큼은 걱정 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처음에 좀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문제가 가중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정부에서 발벗고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장기전으로 우리가 스스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건강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시고요. 푹 쉬시고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운동도 하시면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마스크 문제를 포함해서 코로나 위기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이학재 예비후보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우리의 한 표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밑거름이 되는데요. 오늘 대담이 유권자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초청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